가끔 올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채널의 성격이랑 맞지 않아서 올리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때가 있다. 요즘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대부분 애청 구독자님들께서만 보고 계시기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 구글 정책이 강화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최근 한 달 동안에 2번이나 정지를 당했다. 다른 채널의 영상을 복사했다는 이유였다. 난 한 번도 그런 적 없이 100% 내가 만들고 있으나 구글 AI가 검토하기 때문에 걸리면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하란다. 처음엔 금방 풀어주더니 두 번째 걸렸을 때는 3일이나 걸렸다. 그렇게 되면 조회수는 떨어지고 영상이 퍼지지도 않는다. 모든 수익이 정지된다. 웬만하면 무료 사이트의 배경 영상도 쓰지 말라는 경고가 아닐까 한다. 온전히 창작을 통해서만 컨텐츠를 만들어 보라는 메시지 같다. 이렇게 구글이 나에게 열심히 머리를 굴리면서 살게끔 꾸준히 혼내주고 있다. 유럽계와 미국계 회사를 다녔던 나는 하루아침에 잘려나가는 사람을 여러 보았다. 그들은 계약직도 아니었다. 하지만 외국계는 뜬금없이 해고 메일 통보를 하고는 그날 아침 바로 노트북을 반납받는다. 10년 넘게 일한 임원급도 하루아침에 해고되어 아무 정리도 못하고 출근한 날 10분 만에 집으로 가시는 것도 본 적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인사할 시간도 주지 않는다. 핸드폰도 지급되는 회사였기 때문에 해고되면 회사가 제공한 핸드폰도 압수다. 그래서 해고된 사람들과 엄청 친해서 개인 번호를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때로는 정말 매정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잘리는 사람 대부분은 이유가 있었다. 자꾸만 회사 정책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등의 사유가 몇 번 쌓였던 것이다. 하지만 본인들은 본인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했다. 회사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말한다. 하물며 그런 오랜 임원급들도 그런데 겨우 새내기인 구글 계약직도 안 되는 내가 정지 먹었다고 억울해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억울하면 더 잘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상이 그렇다. 억울하면 출세해야 하고 억울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내가 되어야 한다. 헤어진 여친 남친에게 복수하는 방법도 그뿐이다.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방법도 자신의 능력을 더 키우는 수밖에 없다. 투자나 재테크 역시 자기 발전 없이는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 세상의 순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발맞추지 못하면 쉽게 도태된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면 그게 곧 진리가 된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늦장을 부리고 싶을 때도 있다. 바삐 움직이는 사회 속에서 그 흐름에 맞춰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뭘 하면서 사는지조차 잊을 때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너무 지쳐버려서 번아웃이 생긴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지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삶에 아무런 뭐가 없어서 지쳐버리는 경우도 생긴다. 나 또한 그랬다.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자취를 해오며 생계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나는 매일 돈이 궁했다.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아예 안 하기는 싫었다. 그래서 중간중간 회사를 그만두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다 보면 벌어놓은 돈은 금방 날아가 버렸다. 다시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남들보다 다른 뭔가라도 있으려고 공부하고 이것저것 준비도 했다. 그러다 보니 살기가 점점 나아졌다. 그런데 아무도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능력도 인정받고 있고 외국 출장도 보내주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옛날에는 그런 자리를 늘 꿈꾸어 왔었다. 예전에는 면접을 가면 부모님 직업이나 출신을 물어보고 대놓고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자기도 쌀밥 잘 먹고 살면서 왜 부모가 농사짓는 농부라고 하면 그렇게들 깔보는지 모를 일이었다. 또한 부모 직업이랑 나랑 대체 뭔 상관인지 그런 일도 겪었었는데 이건 또 편한 생활이 몇 년이 이어지다 보니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이다. 소위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별개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재택근무를 해서 집에 있는데도 계속 퇴근하고만 싶었다. 집에 있는데도 집에만 가고 싶고 아침에 일어나 운동까지 했던 내가 이상하게 출근 시간이 다 돼도 일어나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다. 나는 회사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던 사람이다. 남의 밭이나 논을 빌려 농사짓는 집에 태어나 힘들게 살았던 나는
세상에서 회사 다니는 것이 제일 쉽다고 생각했을 정도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름 괜찮게 살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딱히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인생이다. 재미가 없어진 것이다.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또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1년을 그렇게 보냈다. 그랬더니 또 뭔가가 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계속 공부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요즘이 훨씬 내 성격에는 맞는 것 같다. 너무 참고 살면 병이 된다.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살아도 병이 된다. 너무 놀아도 안 되고 너무 안 놀아도 안 된다. 너무 자신을 다그쳐도 안 되고 너무 풀어줘도 안 된다. 웃기도 많이 웃고 울기도 많이 울어야 좋다고 생각한다. 너무 지쳐 있을 때는 쉬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돈돈거린다고 해서 빨리 돈이 모아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일 저 일 바쁘게 살다 보면 돈이 모여 있다. 열심히 모은 돈을 한순간에 실수로 날리는 사람도 여러 보았다. 그런 것도 배움이겠지만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을 날리지 않으려면 내 자신이 많이 알아야 한다.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파악해야 한다. 돈은 어차피 사람에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 쉬운 게 없는 세상이지만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형편이 갈라진다. 아는 만큼 눈에 보이고 아는 만큼 귀에 들린다는 것은 진짜 진실이다. 한 배 속에서 나왔고 같은 형편 속에서 자랐는데도 사는 게 정말 다르다. 때로 좋은 마음으로 돈을 내도 같은 형제인데도 돈으로 유세 떤다고 할 때도 있다. 형제가 잘 살면 기뻐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마저도 질투한다. 그러면서도 모임이나 큰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족끼리도 너무하다느니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새벽까지 공부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집에 와서도 쉬지 않고 책을 본 사람들도 아니다. 나는 TV 없이 산 지가 꽤 오래되었다. 하지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TV가 항상 틀어져 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는 프로를 꼭 챙겨본다. 그들은 운전할 때도 신나는 음악이나 라디오를 듣는다.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외우고 다니거나 면접 연습을 하면서 다니지 않는다. 집을 사고 싶어 하면서 부동산을 공부하지도 않는다. 주말이면 편하게 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다. 자신들은 아주 조금 노력해놓고 더 많이 노력해서 자신들보다 더 잘 살게 된 사람들을 왜 시기 질투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참 많다는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인간의 뇌가 궁금했고 인간의 마음이 궁금했다. 인생이란 것 자체가 궁금했고 나란 인간이 궁금했다. 그러다 보니 해야 할 공부는 점점 늘어갔다. 인간의 본능은 생각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마음의 문을 많이 닫고 살았던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종교를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싫었었다. 그런 좋은 말은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여러 종교책을 본다. 맨날 성공하려면 뭐뭐 해라.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저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싫었다. 그걸 누가 몰라서 안 하나 싶었다. 자기계발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고 쳐다도 보기 싫었다. 맨날 뭐뭐 해라. 아, 듣기 싫어. 하지만 나는 이제 이 채널에서 성공 철학에 대해 논한다. 자기계발은 정말 다 알고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계발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전에 나처럼 환경 탓을 엄청 한다는 것도 알았다. 탓만 하다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된다. 70살이 다 되어가는 어떤 분이 아직도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을 못 받아서 자기가 마음고생하며 산다며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언제까지 부모님 탓 환경 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러면서 정 못 견디면 죽을 생각을 한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랬다. 그래서 죽을 마음을 먹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러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인 것이다. 지금 인생에서 주어진 숙제를 끝내지 못하면 그 숙제가 끝날 때까지 반복된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다. 또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물론 인간은 죽음으로 만민이 평등하다. 하지만 진짜 평등하기 위해서 지금의 생에서 얻은 정보는 축적된다고 본다. 여기서 열심히 자신을 수양하며 갈고 닦았는데 죽으면 모든 게 제로가 된다면 불공평하지 않은가? 돈 같은 물질은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우리 의식에 남은 것들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다시 태어나면 그 의식은 지금의 내 것이 아닐 것이다. 나였다는 기억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의식에 저장된 것들은 살면서 하나씩 나오게 되는 것이다. 힘든 고비를 넘기는 지혜를 얻었다면 더 힘들게 다시 태어나더라도 충분히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지혜가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된 후 모든 세상을 새롭게 보았다.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이다. 인생 숙제를 100점 맞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틀린 문제를 또 다시 틀리기는 싫다. 틀린 문제를 오답 노트에 적어 2번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살면서 겪는 실수와 실패는 다음번 제대로 맞기 위해 오답 노트에 기록하고 더 숙지하면 된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매일 기쁘면 기쁜 게 뭔지도 모른다. 어떤 분께서 오늘 좀 우울했다 하신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요즘 인생을 재밌게 살고 계시군요. 사실 나도 우울함을 많이 느꼈던 사람이다. 잠도 못 잘 만큼 힘들어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만을 쫓으려 하면 오히려 그 반대만 온다. 웃고 있는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다. 공부에 열중하는 사람도, 일에 열중하는 사람도, 그냥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다 행복하다. 하지만 우리는 꼭 미소를 짓거나 웃어야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웃지 못하는 내 얼굴을 보면서 우울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울함이 뭔지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보다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이 인간이 가진 감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나는 그래서 여러 감각을 느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 가지의 감각이 너무 오래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모든 것은 흐른다. 돌고 도는 게 인생이다. 힘들다고 놓아버리면 또 다시 그 숙제는 내 앞에 언제고 놓여진다. 죽어서 해결될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시 태어난 그 사람에게 똑같이 그 숙제는 여전히 놓여 있을 것이다. 잘 피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오산이다. 똑같은 문제는 아니더라도 똑같은 난이도 문제로 언제고 다시 찾아올 것이다. 사람은 태어나기 직전 부모를 선택하고 온다는 말이 있다. 사실 나는 이런 것들을 책으로 읽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은 적이 있었다. 지금 이 삶은 내가 우주에서 미리 짜두고 온 시나리오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판이 바뀐다. 나는 부모님을 한동안 몹시도 미워했었다. 연락이 닿지 않은 적도 많았다. 꽤 오래도록 얼굴을 보지 않았기도 했다. 그런 이유로 늘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었다. 늘 멍든 채 사는 인생이 지겹기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편해졌다.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주기적으로 만난 음식을 보내드린다. 그리고 앞으로 가족들과 어떤 것을 할까 계획을 짜기도 한다.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다. 나 없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바뀌면 내 세상도 바뀐다. 정말 그렇다. 내 마음이 바뀌면 내 행동이 바뀐다. 내 생각이 바뀌면 내 모든 게 바뀐다. 내가 바뀌면 내 과거와 현재, 미래가 바뀐다. 그렇게 되면 더 나은 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나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기까지 많은 세월을 흘려보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나이를 정말 제대로 먹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한다. 나는 나를 바꿀 수 있다. 내가 바뀌면 내 미래는 바뀐다.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될 것이다. 내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밝을 것이다. 어떤 숙제가 다가오더라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문제를 풀어내고야 말겠다. 혼자 외롭게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인생에서 끝내야 할 일은 끝내고야 말겠다.
지옥으로 떨어져도 끝내는 천국을 맛보고야 말겠다. 이 인생을 축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최선의 최선을 다하겠노라 말이다. 그 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